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푹푹 찝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어제 일어난 걸 보면은 역시 언론의 지상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준석이가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해서 논쟁을 유발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인터뷰한 것에 많이 나오고, 그놈의 인터뷰는 전부 다 단독이래. 단독. 단독인데 여기저기 인터뷰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갖다가 사무제에서 확실하게 밝혔다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송영길이와 이준석이 만나서 몇 가지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는 건데요.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동아일보하고도 단독 인터뷰를 하고, 경향신문하고도 단독 인터뷰를 하고, 채널A도 출연해서 단독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그 인터뷰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비사죠, 그죠? 문재인과 추미애와 조국이와 윤석열 관계를 비사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추미애가 그 미친 것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거짓말을 해봐야 윤석열의 말이 옳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청와대 쪽에서도 부정해봐야 윤석열 말이 옳다 하는 거죠. 대중들은 또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윤석열이가 문재인에 저항하고 문재인의 강압적인 검찰 해체와 검수 완박과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사퇴를 하고 정치를 결심했다 하는 게 대체적인 줄기죠. 그 자세히 보면은 그동안에 1, 2년 동안 언론에서 두드렸던 윤석열의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탄압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윤석열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윤석열을 지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심지어 윤석열이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주로 민주투사들, 과거에 민청학년이나 또는 박정희 시대에 저항했던 민주투사들, 5.18 관련자들, 또 야당 즉 국힘 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는데, 진중권이가 먼저 공개를 해버리죠. 윤석열을 만나서 너무 보수적이고 고루하다 하니까 윤석열이가 인정한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도대체 언제 만날 거냐 하니까 곧 찾아뵙겠다 이렇게 하고, 또 채널 A에 나와서는 문 대통령의 지킬 건 지켰다, 인간적인 도리는 지켰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헌법적 가치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기는 거부할 수뿐이 없었다 하면서 이준석과 같이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야권이라고 치면 윤석열하고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 예비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후원금도 25억까지 모으게 돼서 이제 숨통이 트였다 그러는데, 윤석열에 대한 그 후원금은 뭐 금방 25억 정도 모이겠죠. 그 양아치 이재명이도 15억이나 벌써 모았는데, 저는 유승민이가 얼마나 후원금을 모으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모으느냐 하는 거를 좀 유심히 봐요. 거기서 유승민이의 도정과 유승민이의 그 지지율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명징한 답을 못 내놔요. 응?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윤석열이가 많이 부족하고, 채널 A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봤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 좀 심하게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 근데 사면 문제는 대통령 국민 통합 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현재는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또 광주 지지 모임에 가서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때, 윤석열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공정과 상식, 정의를 갖고 나오는데, 이게 다 과거 프레임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2주 동안 어제부터
2주 동안 지금 거리 두기를 시행하죠. 2명뿐이 못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현재 시점으로 큰 거 영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달, 2달쯤 지나고 나서야 이제 지지율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이와 이재명이는 지지율이 1, 2위를 다투니 그건 그대로 하고 민주당 쪽에서 문바들이 이재명의 공격이 더 세질 것이고 윤석열 쪽에서도 사람들이 윤석열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피곤함과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강성보수에서 지지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다 과거 프레임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이 없는데 윤석열이가 인터뷰할 때 보면은 정책은 이석준을 중심으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겠다 그러는데 그 몇 명 가지고는 정책이 나오면은 말이죠. 굉장히 부실하게 되죠. 여기저기 짜집게 하는 수준뿐이 안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이 그럼 국힘에 언제 입당할 것이냐, 8월 말에 입당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윤석열이 현재 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결단을 내린다. 정권 타락과 그리고 정권 쟁취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지금 중도와 진보로 같이 어울르고 그 다음에 국힘의 입당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을 여기저기 만나러 다니고 오히려 윤석열이가 공개하지 않고 윤석열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개를 하죠. 그런 게 많죠. 그죠? 아직까지도 자맹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오죽하면 윤석열을 만났던 사람들이 먼저 공개를 해요. 그죠? 그래 윤석열한테 압박을 가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8개월 뿐이 안 남았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고고TV나 지성인들은 빨리 김종인 씨를 만나서 그늘에 들어가라 하는 것인데 윤석열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결국에 만날 수는 없어요. 김종인 씨를. 안 만나고는 윤석열이 움직일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그 밤톨같이 밤톨 껍질같이 열심히 정책 개발하고 던지기 시작하고 또 야권의 다른 주자들 유승민이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홍준표도 자기의 대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언제까지가 윤석열이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또 과거 검찰 프레임, 검찰의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아무리 사람을 만나러 다녀봐야 결정적인 한 사람,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사람을 만나봐야 그건 갈짓자의 흐름이 되고,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혼선만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게, 일반 지성인들의 생각이에요. 이 인터넷 언론들이나 언론들이 아무리 띄우려 그래도 안 됩니다. 갇혀 있어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특히 윤석열인 지지율에 갇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강성보수 일부만 빼놓고 일반 보수가 훅 빠져나가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은 떨어져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캠프도 아니야. 그 몇 명이 하는데 무슨 캠프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지금 민생 탐방이라는 것이나 세상을 주유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세상을 주유하면서 덕이 있고 지가 있고 그런 사람, 지 덕을 가진 그런 인물을 만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러면은 확장성도 없고, 그죠? 파괴력도 점점 잃어간다는 거죠. 누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누구나 아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의 확장성이 지금 멈췄다는 거죠. 확장성이 멈췄다는 것은 벌써 끝났어요. 확장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오히려 확장성이 빠질 것이다. 지지세가 빠질 것이다 하는 염려를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논쟁을 누가 주도하냐 하면은 이상하게 이준석이가 주도한다 그랬죠. 이준석은 정치 천재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갖고 나올 게 뭐냐 하면은 정책을 윤석열이 갖고 나와야 될 수도 없어요. 윤석열의 머리에서 검사 생활 30년만 한 사람이 갖고 나올 수도 없고 거기 정책 참모들이 몇 명도 없고 이석준 하나뿐이 모르죠.
MB계가 붙었다 그러는데 MB계는 현재 실세가 아니고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특별하게 나올 게 없다. 현실과 현장으로 들어가려면 국힘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망설이고 있다 하는 게 문제죠. 그죠? 국힘에 들어간다는 문제는 확실히 하지 않고 윤석열이가 어떻게든 정권 탈환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는 할 일을 다 할 거다. 단일화까지도 한다. 여기서 단일화 문제가 나오는데 최재형이하고 만나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나는 내 가치대로 간다. 대한민국의 빛을 밝혀라. 소신대로 하라 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갖고 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불쏘시개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죠.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역시 강성 보수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그분은 확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이때까지 그 사람 60평생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은 그죠? 옛날에 김항식 감사원장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죠. 준석이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울산 원전 1호기에서 감사를 부정당하고 그죠? 신대령 국장, 뭐 양재천 과장, 그 백운규 이런 사람 그리고 최희봉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자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은 거 그거 하나뿐이 없죠. 그렇죠. 저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 참 비참하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나 김동연이도 뭐 요번 주에 책을 낸다 그러죠. 그리고 최지영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 인생 상식적인 게 맞지 않으니까 반발하고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 그런 거죠.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강력하게 대중들의 인식이 확 박힌 것이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셋 다 그 정책이라는 것이 뭐 최재형이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를 갖다가 한다 그러고 일자리 정책을 갖다 한다 그러고 뭐 윤석열은 뭐 이것저것 다 갖고 나오고 근데 그게 설익은 정책이죠. 그 다음에 김동연이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사는 사회 공정 그죠? 그걸 공정 사회를 갖고 나오는데 그거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김동연이 정책 이명박 때 다 했던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별하게 폭발력이나 파괴력이 없고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 폭발력과 파괴력을 지금 잃고 있다는 거죠. 갈짓자 민생탐복, 갈짓자 인사탐방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유독하게 칭찬하는 게 하나 있죠. 한 두 가지죠. 문제를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저항정신. 근데 그게 지금 죽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검찰총장을 빼먹고 검찰총장을 나와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다 보니까 정치인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TV가 윤석열을 칭찬하는 것은 서민적인 풍호, 그죠?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서민적인 풍호나 친화력. 그걸 갖다가 굉장히 칭찬하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 그 참모가 제대로 있다면 참모가 그걸 막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여의도 문법으로 갖다가 맞추려고 보니까 윤석열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되고 윤석열 같은 경우가 그런 최재형이 만나가지고 단일화를 언짓이 내버리니까 최재형이가 윤석열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고 색이 다르다. 그러니까 최재형 같은 경우는 세력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래서 국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곧 말씀드리겠다 하고 잘라버리죠. 국힘 입당해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일단 윤석열이가 8월 말까지 안 들어가면은 경선 열차는 출발시킵니다. 이준석이가 반드시 출발시킵니다. 출발시켜서 이제 윤석열은 바깥에 두고 국민의힘이 경선에 의해서 부음잉을 일으키려 그럴 겁니다. 그죠? 거기서 그 최재형이하고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또는 하태경이 윤희숙이 또 홍준표하고 토론을 붙었을 적에 최재형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최재형 씨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인생 60 중반인데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는 정권 탈환 문재인 정권을 제끼기 위해서 불쏘시개 역할까지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들 또 써먹을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써먹을 용도가 있다, 써먹힐 용도가 있다 하고 생각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 밖에서 어떻게든지 그 참모가 잘못 붙었다니까. 참모가 밖에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선으로 몰고 가서 진보와 중도까지 흡수하고 국힘을 접수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깨몽이라니까. 이제 안 된다니까. 이준석의 등장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 윤석열의 문제가 나올 텐데 피곤하게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이가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윤석열과 참모들이. 국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도 그 꼴통 보수들이 있지만은 이준석이 일단 전면에 서고 그래도 국힘은 초선과 또는 재선 개혁 그룹이 있으므로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갖다가 윤석열 정책으로는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토론 능력도 윤석열이하고 유승민이라고 붙여보면은 현격하게 차이 날 거예요. 윤희숙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진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대권을 가져오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갈제자 행보를 하고 계속 사람 탐방을 들어가면은 그 도토리들 만나고 신문에 나오고 SNS 인플루언서들 갖다가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김경률이 만났고 벌써 진중권에도 만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의향가 없는 애라고. 현실 정치와 미래 정치에 있어서는. 윤석열이가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제 하루 종일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뭐 윤석열이 특별하게 다른 주자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나 잘하는 점이 있으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냥 같이 묻혀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애들은 이재명과 이낙연 구도로 해가지고 계속 언론을 띄우고 있고 또 일반 언론들도 윤석열을 아직까지는 쫓아다니지만은 아니 국힘은 거야 뭐야? 언젠가는 국힘의 그 대선 주자들을 한 번씩 보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슬슬 취재가 들어갈 겁니다. 재미는 없고 솔직히 참 피곤한 요번에 대선 중국이에요. 1대1 대선 주자들 대세론자들이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붙으면은 확실하게 지원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재밌는데 이건 뭐 박진희도 나오는데 이제 그럼 15명 되는 거야 국힘은? 그리고 민주당 6명이죠. 6명도 많아. 그것도 솔직히 그 어중에 떠중에 다 모아놓고 말이지.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그냥 오합지졸들 진짜 숭어 망둥어 꼴뚜기 다 뛰어드는 곳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망쳐버렸어. 문재인 네가 대통령을 5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다 튀어나오는 거야. 난 너보다 잘할 수 있어. 그거예요. 문재인 네가 대한민국을 망쳐버렸지. 윤희숙이도 난 너보다 잘해. 박진희도 난 너보다 잘해. 김태호도 난 너보다 잘해. 하태경도 난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민주당 놈들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저거 쫓아내고 말이야.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난 문재인보다 잘할 수 있어. 지금은 문재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참극이죠. 참극. 정치 비평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참극할지 몰랐어요.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힘 받으십시오.